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사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태균 씨가 아버지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소송을 대법원까지 진행한 끝에 최종 승소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김태균 침샘암, 침샘암으로 돌아가신 군인 아버지 4년 소송 끝 국가유공자 인정 아침마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컬투 김태균이 군인 출신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긴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지난 국군이 날입니다. 지난 국군이 날에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는 데뷔 30주년을 맞은 개그맨 김태균이 출연했다. 이날 김태균은 아버지가 6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어디가 편찮으셨냐는 물음에 김태균은 희귀병 침샘암, 침샘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균은 아버지가 2등병에서 소령까지 올라가신 군 생활을 진짜 오래 하신 분이었다. 월남전 참전도 하셨다며 2년간 월남전 참전을 하고 부산항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갔고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을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하더라. 그날 제가 생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 제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나 이제 군인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대를 하고 6년간 사업을 했다. 여기에서 나 이제 군인 못하겠다라고 해서 제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기 전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의병 전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전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했다면 이제 만기 전역을 하는 것인데 건강하지 않았다면 뭐 의병 전역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년간 사업을 했다.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힘들게 지내다가 갑자기 침샘암이 생겨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전역을 했고 다음에 전역한 이후에 침샘암이 발생을 했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궁금하더라.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월남전도 참전했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 대우를 못 받았는지라고 털어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김태균의 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김태균은 어머니가 어떠한 대우도 못 받고 사남매를 키웠다. 살다 보니 의구심이 생겼고 개그맨이 된 후에 주위에 헌병대 수사과에서 일하는 형님을 알게 됐다. 아버지 군번줄을 겨우 찾아서 가져갔더니 아버지의 기록이 쭉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군번줄에는 이제 군번이 있는 것입니다. 군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 김태균 씨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군번과 성명이 있으면 그 사망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특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록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김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이도 이제 어렸고 했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와 관련한 이제 근거 기록자를 이제 확보하는데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헌병대 수사과에서 뭐 일하는 뭐
뭐 형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군번을 이제 또 알게 되고 해서 기록을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 중에는 이제 병상일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어디선가 뭐 다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쳐가지고 이제 의무대나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병상일지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월남 전에 다녀와서 침새 마음이 생긴 거다. 이 침새 마음은 월남 전 참전을 하고 나서 이제 생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호자 동의서에 본인 이름 적고 혼자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 이어 그렇게 수술을 받았으니 군인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그냥 제대를 해버린 거다. 어머니는 의가사 제대인 줄을 몰랐던 것이라며 그 형님을 만난 후 부온처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제가 직접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 어떤 변호사도 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좋아하던 찰나 보훈처에서 다시 항소를 했다고 회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수술을 이제 받았더니 그 건강의 정도, 그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신체 건강의 정도가 군인으로서 현역으로서 이제 복무를 하기에는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는 의가사 제대인 줄 몰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사 사정에 의한 이제 전역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의가사 전역, 의가사 제대인 것이고 정확하게는 이제 의병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병 전역은 이제 군복무를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정도의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의병 전역 같은 경우는 수도병원이라든가 이러한 군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면 그 군병원의 이제 군의관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의무 심사 이렇게 조사 및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군병원에서 의무조사위원회를 이제 개최해 가지고 심신장애 등급을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가결이 되면 그것을 이제 각 군본부에 있는 전역심사위원회로 이제 자료를 전부 다 보내게 되면 그 각 군본부에 있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차 심사를 해서 이제 가결하게 되면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의병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심신 장애 또는 건강상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군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전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무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의무조사는 절차적으로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병원에서 해서 1차 가결 오케이가 되어야만 그 다음은 2차 최종적으로 2차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각 군본부에 있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체 검사를 해서 신체 등급이 5급이거나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병 전역이 대상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심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단정적으로 뭐 의병 전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확언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병 전역은 그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적격이라는 이제 그 판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의병 전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인 현역으로서 이제 군 복무를 하기에는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의병 전역과 유사한 것이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예, 줄여서 현부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병원하고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고 소속 부대 지휘관이 하는데, 이 소속 부대 또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등급과 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군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현역 복무 부적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병 전역이 아니고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정신질환증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군복무 부적응
군 복무를 이제 적응을 못하고 있거나 적응이 곤란하거나 또는 이제 군 복무 곤란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조사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 전역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보충력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이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서 복무를 하고 제2국민역 판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으로 이제 그 지역 민방위대의 편성을 이제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심사 결과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복무 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현 소속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병 전역과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현부심 그리고 의가사 전역은 전부 다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균 씨의 부치는 여기서는 이제 의병 전역, 현역으로 군 복무를 계속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병 전역을 이제 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보훈부를 상대로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나홀로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원고하고 피고가 이제 김태균 씨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제 보훈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으로 이제 가자는 것이죠. 이제 보훈처. 지금은 현재는 국가보훈부인데 보훈처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2심 가자. 그래서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계속 보시면 김태균은 고등법원까지 올라가고 제가 직접 서류를 썼는데 거기서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패소를 했다. 그래서 2심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2심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이제 국가보훈처,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제 패소했다라는 것이죠. 2심. 그러면 이제 김태균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고를. 그래서 2심에서 패소를 했더니 이제 엄마가 그만하자. 아빠는 충분히 내 맘 알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까지 갔다. 그때 변호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갈 때 변호사를 선임했고 여기서 이제 상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송 기간은 무려 4년. 1심, 2심, 3심까지 4년 걸렸다라는 것이죠. 김태균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했는데 라디오 방송 중 변호사에게 김태균 씨 아버지 사건 기각됐다는 문자가 왔다. 기각이라고 하니 기분이 좀 그렇지 않나? 안 된 줄 알고 기각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국가유공자 되셨다라고 다시 답이 왔다.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주셨다며 만감이 교차했던 당시를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더니 이 언론 보도된 내용만 보면 생방송 중에 변호사에게서 이제 사건이 기각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고를 했는데 기각됐기 때문에 상고 기각이 되면 결국 이제 패소가 됐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사건은 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고인에 대해서 상고를 이제 인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제 원심으로 이제 그 2심에서 보훈부가 항소를 했고 그다음에 김태균 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결과 대법원에서 김태균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항소심으로 가가지고 보훈부에서 항소한 거를 기각을 했고 거기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파기환송돼서 2심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험부가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김태균 씨가 승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1심에서 승소했고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해서 파기환송돼서 2심,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보험부에서 항소한 것을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최종 승소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실체적인 교훈은 뭐냐? 교훈은 아버지가 당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신 상태에서 김태균 씨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증거 확보더라 어떠한 기회가 돼가지고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아버지가 특정이 되고 군번과 성명으로 인해서 특정이 되면서 기록들, 병상일지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이제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불복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뭐 현역에서 뭐 군부대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있으면 이제 좋은 것이고 이와 같이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으로 노력을 최대한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적인 것인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균 씨가 뭐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바로 소송 1심 행정소송을 가서 1심에서 승소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행정소송 전에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 보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하고 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인 국가보훈처 또 종전에 국가보훈처 현재 국가보훈부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그 보훈지청에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이 돼가지고 구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가서 1심, 2심, 3심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구제가 돼버리면 가장 핵심적인 행정소송과의 차이는 상대방이 피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만약에 김태균 씨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가지고 인용이 돼서 구제를 받아버렸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정 못해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또 승소를 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균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 가면 되는 것이고 김태균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구제가 돼버렸다면 그건 확정적으로 구제가 돼서 상대방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지청에서 상대방이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해 행정소송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받는다는 점 이거를 고려하면 당시 김태균 씨가 행정심판을 거쳐서 기각이 돼가지고 행정소송을 갔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언론 보도 내용으로만 본다면 행정심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당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확정적으로 구제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4년 동안 소송기간 4년은 필요 없었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균 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그러니까 제가 김태균 이다 당사자다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간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구제가 돼서 구제가 되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됐다는 얘기죠. 보훈청 이런 데서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불복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한번 이게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불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방법,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